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또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즐겁지만 저는 그렇게 막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시장이 조금씩은 반등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요번 주죠. 요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유의미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어제만 해도 3조 정도 매수를 했고 이게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 또 기관들이 또 좀 사줘야 되는데 또 팔고 뭐 이래 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좀 압도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반도체 안에서도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올랐고 AMD. 그러니까 이게 종목 장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쁘지는 않았어요. 안 좋은 종목들도 물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빅테크 회사들도 좀 보합세로 좀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가 이벤트, 금리 이벤트도 다 지나갔고 실적 어닝 시즌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삼성 SDI가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지수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한번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요런 그림을 만들어 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61선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게 되면 한번 눌러줬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타이밍을 우리가 잘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을 다시 안착을 해주는 그림인데 코스피 역시도 안착을 해줬기는 하지만 뭡니까? 여기서 한번 눌렀다. 여기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6,500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염두를 해놓고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좀 그 삼성 SDI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돌파가 나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통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21선 딱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이게 올리고자 하는 이 의지가 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종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50만 원을 딱 안착을 해주면서 종가가 요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121선만 지지가 되면 요거 이제 바로 뚫어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이제 삼성 SDI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집중하세요. 집중.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별건 없고요.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만들고 또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좋아요 누르는데 3초 걸리는데 이거 3초도 투자 못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 영상 이제 보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안내사항 하나. 솔직히 말해서 안 들어오시면 손해다. 그죠?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 좋은 자료 다 띄워드리고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 3일 연속, 3번 연속 지금 대형주로 수익을 드리고 있다. 그죠? 몇 퍼센트는 아니지만 무료방이잖아요. 무료방. 무료방이라서 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던져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형주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드리고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도 하나씩 하나씩 뭐 다 만들어 갖고 드리고 있고, 그냥 다 퍼다 날라 드리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니까 오셔갖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입장 방법은 아시다시피 참치형 유튜브 아무 영상이나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링크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 S대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 보고서 나왔는데 뭐 조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상반기 숫자를 한번 보자면 이제 매출이 7조 3,45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가 증가했습니다. 저는 근데 매출보다는 여기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상반기 영업이익 482억 원, 전년 동기가 8,319억에서 8,801억 원이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년 동기에서는 아무튼 적자였는데 이번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2,038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서는 마이너스 거의 한 4천억 정도 나왔었는데 플러스로 또 돌아섰다. 흑자 전환했다는 거죠. 단순히 이거를 삼성 SDI 실적 좋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끝낼 숫자는 아니에요.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 SDI 질문이 뭐였어요? 적자가 도대체 얼마나 더 커질까? 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흑자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커질까? 그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특히 지금 본업인 에너지 솔루션 상반기 매출이 6조 8,734억 원이었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73억 원. 뭐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 봤을 때 엄청나게 축소를 해준 겁니다. 거의 이제 8천억 이상.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 그동안 이제 큰 약점이 EV가 안 좋아지면 회사 전체가 박살이 난다. 이런 기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뭐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AMPC 그 효과도 상반기에 1,881억 원이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본원만으로 완전히 정상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ESS, 추가적으로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결국엔 참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익으로 돌아서고 그 이익이 얼마나 커질지를 기대를 하는 구간이 왔다. 그죠? 요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숫자들이 뭘 기대하게 만드냐? 이제 3, 4분기를 또 우리가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상보다 3분기, 4분기가 물론 뭐 많이 안 나왔다 하면 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가장 좀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포인트. 소형 전지 가동률이 73%. 작년 상반기에는 50%였거든요. 올해는 73%. 가동률. 공장이 돌아가야 뭐 기업이 실적을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23%가 올라갔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보다 공장이 살아나야 돼요. 가동률 50%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장의 절반이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장이 조금씩 바빠지고 있다. 그죠? 공장은 가만히 세워놔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가상각비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유지비 나갑니다. 이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돈을 벌어야 감당을 하겠죠.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같은 고정비를 더 많은 제품에 나눌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출 증가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훨씬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업의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체력은 가동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동률. 그죠? 펀드멘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3이라는 그 숫자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 중요한 트리거고 힌트다. 그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반기 보고서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ESS,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높은 성장 지속. 그러니까 AI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BBU 나오죠. 그죠?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팩 유닛 적용 영역 확대. 그리고 UPS
AI 로드 대응용 마이크로 사이클 UPS 모듈 개발 진행. 그죠? 그리고 5분 백업. 렉당 방전 파워를 높인 UPS용 ESS 모듈 개발 완료.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AI 하면 뭘 생각합니까? 뭐 엔비디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HBM, 뭐 GPU, 서버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러면 AI 데이터가 센터가 커지면 GPU만 뭐 많이 사가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기가 필요한 거고. 절대 끊기지 않는 전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배터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UPS는 쉽게 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전체를 받쳐주는 비상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BBU 같은 경우는 서버렉에 가까이 붙어갖고 순간적인 이런 전력 변동이나 정전에 대응해주는 배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니까 우리도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용 제품 개발에 현재 삼성 SDI가 R&D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가 지금 매출 대비해갖고 11.7% 나오는데, 지난해는 한 10% 정도, 10%에서 11%로 1% 정도 올렸습니다. 업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R&D 비율은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싼 제품만 많이 만들어갖고 뭐 CATL이나 뭐 BYD랑 가격 싸움하겠다는 전략만으로 힘들어요.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게 LFP, 뭐 대량 생산, 공급망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국 업체 우리가 더 싸게 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가야 할 지점은 바로 이제 고출력, 고안정성,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을 노려야 된다. 그게 이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죠? 나트륨 배터리도 지금 개발 양산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뭐 EV 회복을 이런 기다리는 회사에서 이런 배터리의 어떤 사용처 자체를 넓히는 이런 회사로 바뀌고 있다, 변모하고 있다. 그 변화가 빠르게 확인되는 나라가 어딘가?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미 상반기 매출이 2조 2,592억 원. 전년 동기 약 32%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EV 어렵다, 미국 어렵다 하는데 오히려 삼성 SDI는 북미 매출이 오히려 커졌어요. 그리고 스타플러스 에너지 얘네 매출이 또 이게 8,843억 원. 미국 인디애나 조인트 벤처 아닙니까 이게? 8,843억 원. 여기서 반기 순이익이 3,434억 원. 공장에서 뭐 배터리 팔아서 전부 남겼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뭐 세액 공제라든지 뭐 이런 순수 제조 마진 이런 거 분리해야 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공장이 이제 비용만 잡아먹는 이런 공장에서 실제로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이 반기 보고서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반기 캐펙스도 지금 1조 928억 원. 굉장히 투자를 잘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거의 한 1조 809억 원. 그러니까 업황 어렵다고 투자 자체를 접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6일 날 뭐 에너지 기업 ESS용 각형 배터리 공급 계약 했고, 3월 24일 LNF랑 LFP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했고, 4월 20일 날 메르세이드 벤츠 전기차 배터리 계약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계약을 하나씩 굵직굵직한 거를 따내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저가형을 포기했다는 것도 아니고 ESS용 LFP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프리미엄 완성차도 잡고, 그러니까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GM 이제 조인트 벤처가 이제 합작 법인이 이제 종료. 요 내용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사실 그 삼성 SDI가 GM과의 이런 그 합작 투자 계약을 종료하고 GM이 가지고 있던 49.99% 지분을 인수를 하고 단독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 의사결정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뭐 이거 악재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오히려 이 삼성 SDI가 이런 공장의 어떤 용도랑 고객을 훨씬 더 유연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EV, 뭐 ESS, 뭐 이런 선택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GM이 철수하니까 이게 악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
아무튼 이제 반기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차트가 조금씩 반응을 했고, 뭐 이런 반등 포인트는 뭐 여러 이제 좀 이슈들이 여러 이제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은근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주 가치 옵션. 뭐 이게 지금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보통주 자기 주식이 333만 1,391주, 발행 주식 수의 한 4.13%. 현재 당장 뭐 소각한다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다만 이런 법정 소각 기한이 있고요. 뭐 회사가 이제 장기 계획에 활용하지 않는 잔여 주식은 기한 내에 소각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자사주 소각 호재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어떤 주주 가치 측면에 있어 갖고 남아 있는 이런 호재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딱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차트 상으로도 이런 이제 추세로 가다가 불 플래그가 나왔고 돌파 시도가 나왔고 한번 여기서 눌린다 하더라도 뚫어낼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죠?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이거 돌파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그래서 다음 주 포인트는 121선 종가를 지켜주면서 여기를 고점을 갱신을 해주는지 이것이 다음 주의 포인트입니다. 설령 여기서 한번 눌러준다 하더라도 1차 지지라인 46만 3천원, 2차 지지라인 43만 3천원 정도, 요 정도 라인을 우리가 지지 타점으로 보고 매수로 대응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지만 40, 그럼 40만 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뭐 이미 다 사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고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좀 와리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와리가리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주봉상으로도 21선 돌파 임박을 앞두고 있고 여기서 적산병이 나올지 여기서 한번 음봉을 때려줄지는 한번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도 지지 타점은 45만 원, 45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월봉. 자, 월봉은 다시 살아나주고 있죠.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전체 큰 트렌드에서 요 라인 다시 이제 넘어줘야 된다. 그죠? 60만 원대 돌파 주면 다시 한번 82만 원 직전 고점을 뚫어내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고 삼성 SDI 차근차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최근 수급도 괜찮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뭐 어제도 지금 엄청난 이 기관들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최근 투신 연기금의 수급 굉장히 좋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간에 팔 이유는 없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된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